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섬뜩한 뉴스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거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해드려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그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뭐 KBS 더 라이브, 네, 그 개그 방송인 것 같은데 부동산 방송을 했네요. 자, 제목을 볼게요. 서울대 교수의 섬뜩한 20% 폭락 경고. 난 반대. 엘리엇은 반대. 난 이 결혼 반댈세. 저는 이 반대라는 얘기만 들으면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처음에 이제 처갓집 처음에 이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인어른이 책상을 딱 치면서 난 이 결혼 반댈세. 빵이에요, 빵. 네, 자, 이분이 가끔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TV에 공중파에 나오고 잘생겨갖고 일단 잘나. 서울대에 잘생겼어. 야, 씨, 그냥 뭐 엄치나, 예, 하여튼 똑똑하기도 하고 부동산, 네, 그리고 이런 장사꾼인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신모 교수 이런 사람도 아직 장사꾼이야 진짜. 근데 이분은 장사꾼 같지는 않아. 자, 일단 내용을 보면서 옛날 자료랑 우리 그동안 그 차트랑 그 다음에 이분의 주장을 반박하는 20% 폭락한다는 거에 대한 저는 반박 영상입니다. 이거 제가 왜 반대하는지 보세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신문을 먼저 봤어요. 디지털 타임즈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언론 영상을 봤죠. 그리고 이제 영상과 디지털 타임즈 그 기사가 써놓은 거랑 같이 방송을 할게요. 더 라이브, 뭐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2020년 부동산 전망 핏 김경민 교수 이때까지 집 사지 마라. 네,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서울 집값 하락오나 이제 방송이 진행됐어요. 이분이 진행하다 자고 있네. 진행자가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그 아파트 사이클을 얘기해요. 사이클. 이거는 KB 데이터예요. 명목 지수예요. 이거로 보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죠. IMF 때 하나도 안 빠졌죠. 별로 빠진 것도 없잖아.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별로 빠진 거 없죠. 완전히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여기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 서울시 전체가 포함돼 갖고 30세대, 55세대 이런 거 엄청나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빌라 같이 생긴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공동주택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3000세대, 2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대단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맨날 아침에 방송하는 그 400개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는요 1000세대, 2000세대는 명함도 못 내밀어. 여러분들 막 지금 부동산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거나 뭐 이렇게 모르지만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투자 성격도 있을 거예요. 투기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투자적인 거 내가 사가지고 떨어지면 안 돼. 올라야 돼. 수익도 많이 나야 돼. 그러니까 대단지를 찾게 되고 입지 좋은 데 찾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김경민 교수도 방송 중에 그러더라고. 음마아파트 42% 빠진 거 얘기하더라고. 도곡렉스 신축이 42% 빠진 거, 44% 빠진 거 얘기하고, 목동 아파트 44% 빠진 거 얘기하고, 용인수지 버블세븐 때 그때 50% 빠진 거 얘기하고 다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때거든요. 이때 침체기라 그러는데 이걸 봐가지고 아파트가 40% 빠졌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40% 빠진 아파트 그런 뭐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그런 아파트랑은 상관없는 지수라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지수가 맞아요. 왜? 저는 시가총액 상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들끼리만 묶었어. 그러니까 등락이 되게 심하지. 올라갈 때도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얘기한 거 뭐냐면 사이클이 있다 이거야. 사이클. 침체기, 상승기, 침체기, 상승기. 근데 앞으로 침체기가 오니까 이제 좀 기다려라. 이제 무주택자 사지 마라. 너무 덤벼들지 말라.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동참하는데 차트를 이거 갖고, 그리고 이 차트는요 산술 차트예요. 로그 차트를 보면요, 이거 등락이 엄청,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가 많이 이거 좀 색깔을 바꿀게요. 얘가 많이 올랐어요. 얘가 많이 올랐어요. 얘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때가 노태우 때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88 올림픽하고 그럴 때 그때는 막 사람 자살하고 막 그랬다고 집값이 하도 올라갔고.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욕한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0원이 200원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500원이 600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칸은 같아. 100원 칸이야. 근데 얘는 더블이고 얘는 10%잖아요. 10%. 이해 가세요? 로그로 계산하면요. 얘가 훨씬 큰 거야. 근데 이분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야 다 알겠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쉽게, 왜냐면 오해하거든. 제가 맨날 로그 차트로 얘기하는 게 이게 훨씬 커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더블이라고, 이거는 10%야 10%. 같은 100원이어도 이게 산술 차트라서 그래. 일단 이 차트 반댈세. 오빠 우리 오늘 저기 밥 먹으러 가는데 오빠랑 나랑 우리 n분의 1 할 거니까 오빠가 반 댈세. 내가 반 대고 오빠가 반 대고. 이거 재미없다. 밤중에 이런 개가 하지 마라 진짜. 기준금리 1.5% 오르면은 서울 최대 6월달 대비 17% 하락 예상. 여러분들 6월달 대비 17% 하락이면요 6월부터 10월까지 더 올랐거든요. 4달 동안 올랐어요. 7, 8, 9, 10까지 올랐어요. 11, 12가 빠졌어. 그러면요 그렇게 1%, 3%는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빠진다는 얘기 나오죠. 왜 하필이면 이분이 엑셀 데이터를 6월까지만 했나봐. 자, 그 다음 노원, 도봉, 강북 최대 17% 하락, 강남 3구 최대 13% 하락.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5% 더 붙여야 돼. 이분 얘기하면은. 그리고 금리 1.5% 시대 개막까지. 그러니까 1월이면 1.25 되고 한 6월 빠르면 6월이면 1.5 되는데, 내년 연말이면 2% 되는데, 그리고 20대 대선 폐막까지, 개막까지 폐막까지. 집 사지 말으래. 일단 정책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웃기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 정권 바뀌면은 뭐가 바뀌니까는 그때 가서 팔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주택자들은 목적이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풀어주고 양도세 다 폐지하고 뭐 재건축 다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또 제2 폭등한다 이거야. 그때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이재명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또 올라? 누가 돼도 올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슬금슬금 빠지다가 그때부터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어차피 사이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박근혜, 이명박 누가 되든지 그때 사이클은 바뀔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잘해서 못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자, 일단 디지털타임즈 기사 읽어볼게요. 이제 집값 20% 폭락할 수도, 서울대 교수의 섬뜩한 경고. 이제 요걸 제목으로 삼았어요. 근데 저는 20% 폭락에 반대예요. 왜 반대하는지 제가 따박따박 자료를 갖고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가 뭐 하락 조짐이 있다, 거래 절벽이다, 정부와 학계. 이 학계가 김경민 교수 말고는 없어. 신명수 교수 맨날 내년에도 폭등한데, 교수들 부동산 관련된 몇 년 동안 읽어먹었던 교수들 맨날 폭등한데, 그분들은 모태 폭등론자들이야. 왜? 부동산이 올라야지 먹고 살거든. 다 건설사들, 다주택 투기꾼들, 부동산 협회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활동비하고 하면서 먹고 사는데 부동산 값 하락한다고 그래봐. 후원 안 들어와. 근데 이 김경민 교수는 그런 후원 안 받아도 일단 잘생겨서 제가 볼 때는 그 별풍선 많이 받을 것 같아. 유튜브 방송할 때마다. 나도 얼굴 깎아? 3만 명 넘으면 얼굴 공개하고 방송할까? 그러면은 별풍선 막 날라올 텐데. 생방송도 할까? 라방이라고 그러죠. 라디오 방송이라 라이브 방송. 고려해야겠다. 중대 결심해야겠다.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어느 정도 변곡점이다. 지금 변곡점 꼭대기에 있다.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겠다. 저랑 비슷해요 이거는.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랑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값과 매매값을 같이 올렸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1.5, 2% 정도 오를 것 같다. 미국 기준금리가 또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도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1.5%까지 오르면 17% 떨어진다. 2%까지 오르면 2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3%, 4%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박승 총재는 3%까지 오른다는데? 그건 30%네?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 붙였다. 이거보다 더 빠진다니까? 저는 이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분 20% 빠져가지고 2020년 수준이랬는데 저는 52% 빠져가지고 2015년 깬다고 봐요. 진짜예요. 노도강 뭐 이런데 뭐 주택담보질이 많아가지고 빠진대요. 1주택자는 기다려라. 무주택자는 절대 사지 마라.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즉 대선 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폭락하면 양도세는 싸질 수가 있는데
매매가가 싸진다니까. 여러분들 매도가가 싸져가지고 양도 차익이 작아지면 세금 덜 내요. 그럼 맞네. 다주택자 기다리세요. 그냥 양도세 조금 내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뭐 20억에 팔 수 있던 걸 갖다가 13억에 팔면 양도세 쭉 엄청 줄어요. 진짜요. 그 다음에 그 거래세도 주네. 그렇잖아요. 매매 단가가 낮아지니까. 야, 진짜 부럽다. 미국이 2%까지 올리면 우리는 2, 3%까지 올린다. 그러면 야, 2024년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2% 빠지면은 20% 빠진다며.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2%까지 오르면 20% 빠진다며. 그러면 3%까지 올라간다면 뭐야? 30%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기준으로 세웠던 2020년 가격 안 깬다는 거는 논리가 깨지죠. 저는 이 김경민 교수랑 상당히 많이 비슷하면서도 20% 폭락한다는 거에 대해 반대한다니까. 왜? 52% 빠진다니까. 놀랬어요? 다들 엘리엇 폭락 혼자 아니었어? 근데 김경민 교수 20% 하락하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는 뭐 오른다는 얘기야? 이런 배신자, 변절자.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날 여기 뭐 봐가지고 노영욱 장관도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고 수도권도 빠지고 있고 매매 수급지수 50 이따 차트 볼게요. 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김경민 교수가 갖고 왔던 요거 있죠. 요거는 산술 차트이면서 서울시 아파트 전체의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로 만든 그 KB 그 월간 지수예요. 자, 호가는 실거래가가 떨어져도 많이 안 낮춰요. 안 팔리면 안 팔렸지 나 호가 안 내라. 대부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락할 때 별로 반영을 못 해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봐서 여기서 금마 아파트가 40% 빠졌나요? 넥슬이 44% 빠졌나요?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44% 빠지고 여기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난다니까. 이거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호가예요. 아파트가 40% 하락하는 44% 하락하는 실거래가가 떴어도 그래도 호가는 높았다니까. 그 당시에 절대 집주인들 호가 안 낮춰요. 마지못해서 급한 사람들만 조금씩 내리고 하지. 그러니까 호가로 만들면 상승할 때는 되게 반영이 잘 돼. 근데 하락할 땐 요거밖에 안 해요. 또 항상 이렇게 돼. 하락할 땐 조금밖에 안 빠져. 왜? 실거래가가 빠져도 호가는 안 빠진다니까. 왜?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진짜로. 그러니까 호가로 만들어진 시세 데이터를 보고서 좀 빠졌네. 나 내 거 팔아야겠는데 딱 가면요 1, 2억은 더 차이가 날걸요. 팔려면 금매로 팔려야 되니까. 자, 2분의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1, 2, 3, 4, 5 사이클 패턴은 저랑 비슷해.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제가 사이클 얘기했길래 자 1, 2, 3, 4, 5 지금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5개 파동이 다 끝나면 여기서부터 8년이 빠져서 마이너스 52% 빠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는요 2015년 정도까지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요 2002년도 가격으로 빠져요.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농담인지 아세요?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IMF 때 8년 빠질 때 이거 상승한 거에 절반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요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 깼다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파동을 안 깰 것 같아. 이 파동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 이렇게 2016년 15년 정도. 그렇지만 2013년은 깨요. 그러면 2002년이 된다고. 2002년 대충 2029년으로 계산하고 2029년 말 2030년 초 요 정도 돼요. 제 사이클 보는 건 이거예요. 아니 김경민 교수가 사이클 얘기하길래 저는 엘리어트 파동 사이클 한 거예요. 자, 금리 얘기했죠. 금리가 2%가 올라가고 어쩌고. 자, 금리랑 관련된 걸 한번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때 IMF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 때 금리가 폭락을 했어요. IMF 위기 해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폭락하던 금리가 폭등을 했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근데 2년 정도 올라가니까 괜찮아. 근데 더 올라가니까 못 버티고 버블 세븐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금리 올라갈 때는 워낙 저금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 근데 추가적으로 2년 올라오면 이때 막 기준금리도 막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된다니까. 기울기도 급해져. 자,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졌어요. 초저금리까지 갖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까지 빠졌어요. 2.3%까지. 아까 아파트가 막 엄청 올랐어. 근데 여기다 이제 신용대출 금리 엄청나게 급하게 오르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2%까지 올랐어요. 이제 5% 넘는다고 그러죠. 상단은. 그런데 계속 올라.
왜? 별 부담 안 되거든. 워낙 아직도 낮아. 절대값으로. 옛날에 5%, 7%, 8% 이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3%, 4%야. 거저지 거저. 그러니까는 괜찮아, 팔지 마. 이러지만 얘가 추가적으로 오르면 얘가 빠진다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금리 올라가는 거 못 버틴다니까. 처음에는 버텨도 그게 제가 엘리엇 2년차 증후군 그랬죠? 금리 2년 동안은 괜찮다. 근데 2년 이상 오르면은 죽음이다. 그래서 빠진다. 그게 딱 올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 연글러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아까 뭐 노도성 그 성동구예요. 성북구예요. 저는 노도강 성북구 그 성북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성동구라고 그러네. 성동구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싸게 많이 빚을 내서 샀나? 아까 노도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성동구 그 성자가 자꾸 성동구라고 나오더라고. 저는 성북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외곽의 저가 아파트들을 산 게 2030 이때죠. 왜?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갖고 2030들이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매매 비중도 25%에서 44%까지 늘면서 폭등을 시켰어. 근데 이걸 얼마에 산 거냐면 2013년 이때 이 다주택자들이 8년 7년 이상 갖고 있었던 것들 이거를 1억 8천짜리를 7억 8억이 됐는데 그때 덥석서 산 거야. 3배 4배 오른 거를. 근데 그러니까 김경민 교수도 노도강 이쪽이 급하게 빠진다고 그러죠. 왜? 버블이 많이 꼈거든. 금액은 싸지만 상승률은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진다고. 그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김경민 교수가 나와서 차트로 제가 보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거. 금리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확대해 보면 자, 지금 우리나라 금리 2번 올렸어요. 2번 올렸어요. 내년에 3번 올리는 걸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미국도 내년에 3번 올린다며요. 3년 동안 9번 올린다며요. 그래서 내년에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딱 올리고 말았어. 근데 갑자기 미국이 3월 달부터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네. 그럼 우리는 물가랑 상관없이 지금은 물가 때문에 올리는 거지만 물가가 안정이 됐다 치더라도 초오른다니까. 왜? 미국이 미국이 우리를 뚫고 올라가면 어떡해. 얘네는 올릴 때요. 뭐 열 몇 번, 20몇 번 올리는 애들이야. 어쩔 때는 막 1%씩 올려. 옛날에 보면. 옆에 나라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애들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50까지 빠졌다는 거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거. 그래서 제가 차트로 보완 설명을 합니다. 부동산원은 이제 87이 왔지만 KB는 50까지 빠졌다. 아마 내일 오후에 발표할 때 KB가 50까지 왔다. 이 말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노도강이 지금 먼저 꺾였어요. 지금 9월달 상투 치고 노도강 빠지고 있어요. 특히 강동구 10월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막 이쪽 막 빠지고 있어요. 지금 양정구도 빠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더 심해요. 더 빨리 상투 치는 데가 많아요. 자, 이거 말씀드렸고요. 막대 그래프도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요. 자, 보세요. 지금의 거래가요. 2008년 IMF 이후로 최저렴해요. 이때가 여기거든요. 요거 이때가 1163건이야. 근데 12월 달 잘하면 이거 깰 수도 있어요. 1163건을 깨면 사상 최저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폭락하면서 그 서프라임 때 거래가 줄었는데 지금은 야금야금 오르면서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야. 야금야금 지수로는. 그런데 거래가 줄고 있어서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의 1년 동안 거래가 지금 이때 얘기하는 거 이때 1163건 이때 2008년도 1년 단위로 찍은 거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김경민 교수의 20% 2020년 20% 폭락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 빠지면 2020년까지 가는 거래요. 그 사이에 20% 올랐으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누구냐? 짠, 보세요. 미래에셋.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피크아웃 3요인. 이거 방송 제가 했었죠. 몇 달 전에 했은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나온 게 박승 총재의 30년 하락설. 이분은 타는 총재를 지냈으니까 금리도 기가 막히게 맞춰요. 보세요. 이게 7월달 영상이거든요.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가 올해 금리 2번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8월달, 11월달 2번 올렸네. 기가 막히게 맞췄죠. 근데 3년 내 3%까지 간대요. 테일러 준칙의 테일러 교수는 4%까지 가야 된대요. 우리나라. 아파트 30년 하락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자, 특히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나왔네요. 이게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했겠어요? 법을 막 보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1년 후, 2년 후에 주가 폭락하고 우리가 8년 빠지고 10년 빠지고 20년 빠지고 할 때 수많은 유튜버들도 구속될 거고, 그다음에 건설사도 구속될 거고, 그다음에 법인들, 임대사업자들 엄청나게 많이 구속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보완하려고 연구를 한 거야. 근데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할 거래요. 60% 폭락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증명하는 게 보세요. 아까는 87년 노태우 대통령 때의 저점 이건 안 깼잖아요. 반 정도밖에 안 뺐잖아요. 이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어. 근데 KB 지수로는 깼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 지수로 로그 차트예요. 명목으로는 좀 덜 빠졌지만 그 사이에 8년 동안 여러분들 이자 안 내요? 보유세 안 내요? 관리비 안 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으면은 안 내야 될 거를 8년 동안 아파트가 폭락하면서 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 빠졌어도 15% 빠진 거라고요. 왜? 그 사이에 8년 동안 매달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무슨 뭐 보유세 내고 뭐 종부세 내고 막 계속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우리나라. 그러면 여기서 이게 빠지면 2014년을 깬다는 얘기라니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잠깐 보고서 전에처럼 웅변을 하고 마칠게요. 자, 결론. 이게 719페이지짜리 그 보고서예요. 30명이서 1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 부분이에요. 보세요. 711페이지예요. 결론 부분인데 뒷장에 중요한 게 있어요. 딱 요거만 읽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이제는 웅변 안 할게. 이제 너무 그렇다. 또한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 2015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반성하고 바로잡고 이래야지 2015년을 안 깨지, 그냥 이대로 흥청망청 헬렐레 하고 있으면 2015년 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연구하고 1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 부동산, 금리 뭐 별걸 다 연구한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싱크탱크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목, 서울대 교수의 섬뜩한 20% 폭락 경고. 엘리엇, 난 반댈세. 자, 엘리엇이 왜 반대한지 알겠죠? 20% 폭락이 아니라니까. 기본 52%라니까. 8년 동안. 그렇다고 미래세세 20년 폭락이나 박승총재의 30년 폭락설,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 수 있어. 일단 어쨌든 저는 8년 빠진다고 보니까 그냥 팝콘 먹으면서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 살려고 막 10억 갖고, 그러니까 5억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8억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한 7, 8년 있다가 한 3, 4억으로만 갖고 하고 대출 좀 받고 하면은 살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썰렁했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민 교수도 훌륭하고, 그래도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그래도 양심 있는 교수 같아요. 잘생긴 사람이 양심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엄친하네. 저는 별이 5개 아저씨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